시작할게요. 먹으면서 하시죠. 그럴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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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캐몬 3화로 돌아왔습니다. 음. 또 이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또 M4님 맞으시죠? 성함. M4님께서 저희 또 후원으로 또 이제 커피와 팥빙수와 또 샌드위치 이런 거 보내주셨는데 네. 저희 맛있게 잘 먹으면서 또 계속 하겠습니다. 네. 저희 후원 적극적으로 받고 있고 항상 후원 적극적으로 받고 의자 협찬 받습니다. 지금 의자 여기 앉아서 하고 있어요. 제 몸무게로 여기 앉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자 협찬 받습니다. 제가 의자 협찬 해주시면 저희가 그 디테일, 착석감 그리고 앉아서 게임할 때 어떤지 이것까지 다 해가지고 한번 세게 홍보해드리겠습니다. 야, 너 역시 네. 대단하다. 네, 보내주세요. 진짜 저희가 리뷰 한번 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그 의자 계속 등장할 거 아닙니까? 그 영상에. 근데 의자는 안 보이잖아. 아니지. 그 보내주신 의자는 등받이도 있고 커가지고 다 보이겠죠. 이런 조그만 의자가 아니고. 그래서 예. 의자. 근데 참고로만 네가 안고 있는 거 이거 내가 안고 있는 거 이것도 예. 사실 여기 오는 단골분이 예. 가지고 오신 거야. 후원이야. 아 그래요? 어. 감사하지만 저희 더 레벨업 하고 싶습니다. 더 편하게 허리가 편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좀 곧 40이거든요. 그래서 저 허리가 편하고 싶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의자 후원은 괜찮습니다. 그냥 의자를 사주시진 마시고 협찬 의자 하시는 분 가구 하시는 분 협찬 기다리겠습니다. 큰 거는 저희가 안 돼요. 왜냐면 또 공간이 이렇게 그 둘이서 막 갑자기 회장님 의자 같은 거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와, 회장님 의자 보내주시면 제가 쓸 겁니다. 또 형이 또 잘 쓰실 거니까. 근데 제 것도 보내주셔야 됩니다. 저도 앉아야 되니까. 네. 아무튼 저번에 저희가 얘기하기로 했던 그 AES 플러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사실 뭐 AES라는 게임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좀 보지도 못했고 그냥 그 게임만 이제 오락실이나 그런 기통 문방구 앞에 기통에서 구경하고 저는 그 게임 팩도 본 적도 없고 게임 기도 본 적도 없어요. 그치. 그거 네. 네가 오락실에서 저기 했던 거는 MVS. MVS. 근데 이제 사실 AES 플러스가 가정용 게임기 AES를 리뉴얼해서 나온 거잖아요. HDMI까지 연결 가능하게 해서. 그치. 네. 그래서 사실 제가 90년생인데 불구하고 AES 게임기 본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어떻게 보면 타겟팅이 좀 더 저보다 위에 그치. 계신 형님들 연령대겠죠. 근데 왜냐면은 그 돈 있는 사람들이 결국엔 아저씨들이니까. 그리고 요번 게 워낙 싸게 나왔지만 그렇죠. 제가 볼 땐 싸게 나왔어요. 다 소프트웨어 가격이나 하드웨어 가격이 싸게 나왔지만 그거를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거든. 맞아요. 다 사면 한 150 하지 않아요, 그것도? 풀 세트로 사면 그렇죠. 맞아. 그래서 근데 또 이제 그거 나왔어요. 사람들 사실 뭐 모르는 사람들 기겁했잖아요. 이거 플스 사지 그러면은. 근데 아는 사람들은 AS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면 가성비다 이 게임기면. 이런 가성비 정도가 아니지. 완전 헐값이다. 그냥. 맞아. 제가 완전 헐값이야. 기억하기로 지금 AS 그냥 박스에 깔끔한 거가 한 100 이상 할 텐데 그렇죠? 그치. 뭐 예를 들어서 그 네오지오가 AES라고 하는 네오지오 가정용 콘솔. 그러니까 아케이드를 MVS라고 그러고 그리고 가정용 콘솔을 AES라고 분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AES 같은 경우는 원래 네오지오가 두 가지가 있어. 뭐냐면 초기형과 후기형. 봤어요. 초기형과 후기형이 있고 뭐가 다른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게 스틱이 원래 그 AES 초기형 같은 경우는 우리 기본적인 사각 네오지오 스틱이 들어있어. 볼 잘 깨지는 거. 볼 그냥 다 깨져 있는 거. 그런데 후기형이 거기에 그 이렇게 네오지오 스틱 2 이렇게 좀 타원형 길게 생긴 그 이렇게 생긴 거. 그렇게 생긴 게 포함돼서 나온 버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럼 전기형이 더 비싸겠네요, 당연히. 보통 컨트롤러 생각하면 그거잖아요. 그 볼 크랙 잘 가는 그 전기형. 그게 아니라 근데 후기형이 더 비싸. 그냥 원래 가격이라는 건 희소성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후기형 더 없어요? 그건 없어. 뒤로 갈수록 좀 덜 팔렸나? 확실히 판매량 차이는 확실히 클 거고 정확하게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차이가 클 거고, 그리고 보통은 이미 돈 있는 사람들 전기형을 샀지. 그러니까 또 굳이 후경 굳이 후경을 업그레이드 된게 아니니까. 뭐 사거나 그러지 않았어. 그럼 그 발매 당시에도 AES가 다른 콘솔에 비해서 소프트 가격이 더 비쌌어요? 무조건 비쌌지.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슈퍼 패미컴이나 이때 그 카트리지가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잡고 넘어갈 건 옛날에는 카트리지가 비쌌어. 그냥 우리가 그냥 대다수가 아실 거야. 그냥 카트리지 값 자체가 비쌌어. 슈퍼 패미컴도 비쌌잖아요. 막 그치, 10만 원, 그치. 15만 원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PCB 이렇게 기판이 들어가 있는데 AES 같은 경우는 그냥 기판 잘라놨다고 보면 돼. 기판을 잘라서 두 줄로 배치가 돼 있어. 그거 봤어요 밑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생산 단가 자체가 그냥 비싸. 그래서 CD는 이게 우리가 플레이스테이션 1 때 CD 값이 엄청나게 싸니까 지금 좀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은 무슨 패키지 가격이 비싸냐, 그냥 카트리지가 비싸요. 카트리지 자체가 비싸. 생산 단가가 몇 배 나와요, 몇 배. 그 플스 때부터 그때부터 이 6만 원이란 가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플스 1 때. 그때가 6만 원이 아니었을걸? 6만 원 안 됐지. 6만 원보다 쌌어요? 쌌지. 그때 보통 제가 풀프라이스 가격이 기억은 안 나지만 4,000원대면 웬만한 거 다 샀었던 걸로 기억나. 나 같은 경우는 경험상 가면 4,000원대면 밀봉 샀었어. 싸네. 그래서 AES가 뭐 어쨌든 그 레트로 수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목이 잡았다. 자, 그렇고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부자, 로얄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 AES 플러스가 뭐 만들어진다는 소식은 뭐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갑자기 나온 거예요? 갑자기 나온 거야. 갑자기 기습 출시? 형도 모를 정도로? 형도 풍문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가 어느 정도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달 전에 얘기했다, 그런 거는 갑자기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지. 아예 정보가 풀리지 않았어. 극비로. 극비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타이틀 그 10개 같이 출시되는 것조차도 뭔 타이틀인지 정보가 없었어. 그렇게 나온 케이스야. 근데 그 네오지오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거죠? 자기네들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플레이온이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하는데, 그게 그 회사의 지분이 네오지오에서 투자가 들어가서 한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합작 회사에 가깝지, 느낌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계열사 로 봐도 되나? 계열사는 아니지. 왜냐면 계열사는 다른 회사긴 한데. 다른 회사긴 한데 그냥 합작 회사 같은 느낌이고, 아니면은 뭐 지분 투자로 들어가 있으니까 지분 투자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간에 아마 그러니까 소유는 플레이온이라는 데서 소유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네오지오가 어쨌든 자본적인 거나 라이센스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니까 지금도 싸게 나온 게, 내가 볼 땐 그래. 회사 구조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라이센스비 대신 투자가 들어간 게 아닌가. 라이센스비 받는 거 대신 안 받고 대신 그거를 뭐 지분으로 줬던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회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러면은 이게 딱 나왔을 때 사실 뭐 그 만드는 쪽도 당연히 많이 판매고를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뭐 만들었겠지만, 사실 이 복합 게임기가 그 전에 나왔잖아요. 뭐 슈퍼 패미컴 미니, 패미컴 미니. 그치. 그런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반응이 뜨거운 것 같죠, 형이 봐도. 그치. 그게 왜냐면 지금 AES 플러스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간단하게 보면 그런 기계랑 완전 달라. 그러니까 걔네들은 보통은 뭐냐면 그냥 소형 PC 같은 느낌, 에뮬레이터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전에 최고의 퀄리티라고 하는 게 FPGA라고 있어. 방식으로 만든 아날로그에서 게 있어. 만든 거. 그런 식으로 아날로그뿐만이 아니라도 만들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거를 가장 퀄리티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네오지오 AES 플러스 같은 경우는 FPGA보다 더 실기에 가까워. 그래요? FPGA로 만든 게 아니야, 걔는. 그래가지고 걔 기계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네트워크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기계일 거야. 아예 오리지널 PCB로 클로징 돼 있는 그런 구조로 짜져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집적도도 되게 높고 퀄리티가 되게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 대신 지금 젊은 친구들이 볼 때는 좀
바보 같은 기계지. 패치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어. 그러면 원래 나왔던 AES 기기랑 비교했을 때는 성능이 그럼 훨씬 좋은 거예요. S 플러스가 뭐 HDMI가 가능되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음. 기본적으로는. 아니 딱 봐도 우선 현대 기술인데 음. 그리고 뭐 모든 분들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HDMI로 출력하는 걸 꿈꾸잖아. 편하게. 그쵸. 아무데나 꼽아서 하면 그렇지, 되니까. 그렇지. 그게 가능한 기계니까. 네. 그러면은 요번에 그 타이틀 한 10개 같이 나왔죠? 10개 같이 나왔지. 그 메탈 슬러그도 있죠, 거기. 메탈도 있고, 너- 아랑전설 있고, 가로 가로. 그리고 펄스스타 그리고 비싸기로 유명한 빅토너먼트 골프. 그거 그래? 재밌어서 비싼 거예요, 빅토너부터 콜트는. 없어서 비싼 거지. 그거 뭐 아. 재밌겠어. 근데 그거를 그래도 출시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네, 어떻게. 그러니까 그 라인업이 응.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정말 잘 아는 사람이 만든 라인업이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라인업이 잘 짜져 있어. 그리고 AS를 좀 아는 놈이 만들었다. 게임을 진짜 잘하는 사람. 구성이 너무 좋아. 그리고 거기에 쇼크 트루퍼스라고 원래 출시 안 한 게임이야. 네오지오로. 네오지오로 출시 안 된 게임인데 그게 요번에 네오지오 팩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오리지널 신작이에요? 아니요. 원래 아케이드에 있어. 아케이드에 있는데 AS 출시가 안 됐었는데. 와, 그러면 그거 진짜 그거 가치도 있고 기념적이네. 그럼 그거 지금 실물 다 받았어요, 사람들? 예고만 11월 출시지, 11월 출시. 아직 멀었구나. 어. 근데 그거 한국 정발은 안 됐죠. 나 그게 응. 한국에서 정발을 하려고 컨택했다라는 소문은 있는데 됐다라고는 모르겠어. 근데 옛날에 네오지오 미니 같은 것들 출시됐을 때 그리고 뭐 아케이드 스틱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다 덤핑 났거든요. 하나도 빠짐없이. 맞아. 아케이드 스틱을 팔았었구나. 스위치용으로 팔았었나 그때 그거? 다 연결된 블루투스였어요 그거? 블루투스가 아니라 그냥 연결하면 게임할 수 있게. 기억난다 그거 예전에 그거 꽤 됐어. 2019년. 여기 있잖아 그게. 네오지오 아케이드 스틱 프로 있잖아. 이거 있네. 그래서 아예 똑같이 생긴 것도 있지 않았어요? 그 전기형이랑 스틱? 그것도 이렇게 아예 박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복각해서 팔았었잖아요. 그랬나? 예, 제 기억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막 그 뭐 이거 한 해 만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네오지오 미니 계열 저런 식으로 나온 것들이 다 박살났죠. 다 박살나면서 요번에도 출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들어. 얘가 모르겠어. 지금 그리고 또 AES 플러스 자체가 들리는 소문에는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어. 근데 내가 알기로는 물량 부족하지 않다고 또 얘기 들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한데 네오지오 이번에 AES 플러스는 딱 세 군데에서 발매해. 세 개 나라에서. 북미, 일본, 호주 세 개에서 발매해. 유럽도 아니고 호주네요. 유럽이 호주야. 아닌가? 호주는 아시아에 있긴 하죠. 어쨌든 호주가 보통은 호주에서 많이 내거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딱 세 개만 오픈돼 있어. 그러니까 아시아는 무조건 일본 통해서 사는 거고, 북미는 무조건 미국을 통해서 사는 거고, 뭐 호주랑 유럽 쪽은 호주에서 사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더 여는 게 좋겠지. 뭐 한국도 열고, 뭐 예를 들어 홍콩도 열고, 뭐 이런 식으로 열어버리면 더 많이 예약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안 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물량도 물량이고,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그거를 요즘에는 보통 발매 시기가 같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1월 1일이야 라고 하면 11월 1일에 동시에 풀리잖아. 그러니까 그 물류를 맞춰서 다 돌아가야 되거든. 그럼 그 전에 거기도 가 있어야 되고 또 보안도 해놔야 되고. 왜냐면 지금은 뭐 플라잉겟 이러면서 미리 막 오픈해가지고 막 그래서 유튜브에 떴는데 뭐가 문제 있으면 바로 날아가고 덤핑하고 막 이런 구조잖아. 이런 구조다 보니까 정보 오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세 개의 나라만 한 이유는
정리하기 편해서지 않을까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가 곧 비용이고 음, 여러 나라에서 다 받으면 좋지만 뭐 그걸 다 받아서 거기에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서부터 인건비도 나가고 물류비도 나가고 다 나가 버리니까 음. 굳이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리고 물량이 적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 아마존 쪽에서 구매한 사람들. 품절이 났나? 품절이 났고. 어.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모든 게 그렇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미국, 호주, 일본이라고 쳤을 때 각각 그 루트에 음. 총 생산량의 배정이 돼 있을 거야. 음. 뭐 일본에는 30%, 음. 뭐 호주 30%, 미국 30% 이런 식으로. 물론 당연히 미국이 제일 많이 배정이 돼 있을 거고 배정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일본 쪽에서는 배정된 수량이 적을 순 있지.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배정 수량이 적을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배정 수량이 적다는 얘기는 예약한 사람들이 예상했던 게 아시아 쪽에 많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관심이 뜨거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생산 수량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생산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나 공홈 얘네 플레이온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아직까지 팔아 그냥 뭐가 품절 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 쪽 아마존만 품절됐어. 일마존만 품절. 그게 왜냐면 일본 아마존이 세금 관련돼 가지고 그 메리트가 있거든. 한국에선 또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아마존 가서 예약을 했는데 거기서 취소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뭐 물량이 없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상식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말이 맞는 건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다른 데는 또 판매하고 다른 데는 있으니까. 다 판매하고 그러니까 배정 수량의 문제 아닐까 싶어. 생산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배정 수량의 문제인 거지 그게 뭐 물건이 없어서 만약에 그게 물건이 없다 그러면 그런 것도 있어요. 일본 자국 내에서도 판매하는 수량이 없어야 돼. 그렇지 물건이 없는 거니까 일본 그치. 내에서도 물건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일본 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예약 받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얘기가 다르지. 그럼 형은 요번에 뭐 구매를 하셨어요? 나는 이미 준비해 놓은 게 있지. 사실 저는 뭐 구매를 하진 않았는데 AS 플러스가 나오는 건 알고 있고 형이 아까 말씀하셨던 건 가격이 또 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또 사실 좋아하는 메탈 슬러그 같은 경우에는 뭐 MVS로 갖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은 그게 AV도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기본으로. AV도 되고 HDMI도 되지. RGB도 되나? RGB 출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모르겠어. 안 될 거야 아마. 굳이 RGB 출력을 지원할 리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그걸 기계를 개조해서 RGB 출력 가능한 게 봐야 되는데 모르겠어. 안 될 거야. 기본적으로 안 될 것 같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HDMI로 출력이 가능한데 굳이 왜 RGB 출력을 해야 되지? 근데 뭐 저 같은 오타쿠들이 있으니까 뭐 불안간에서 출력하고 그치.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나는 사실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네가 물어보기 전까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왜냐면 저는 사실 그게 AV 뭐 S 단자 뭐 그다음에 뭐야 컴포지트 그다음에 컴포넌트 D 단자 소니 TV는 그다음에 뭐 RGB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이들 물려 두시니까 그래서 아마 그치. 근데 뭐 HDMI로 출력해도 뭐 진짜 실기처럼 느낌 나게 할 수 있는 그거는 기기니까 안에 옵션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고 스캔라인 옵션 이런 거 뭐 있을라나 있을 수 있지. 왜냐면 지금 기술로는 뭐 전혀 문제되는 기술은 아니니까. 그것도 아직 공개가 안 됐나 보네요. 왜냐면 이게 RGB 같은 경우도 네가 물어볼 때 제 느낌상으로는 그래요. 만약에 RGB 출력한다 그러면 박스에 써놨겠지. 그렇지. RGB 출력 된다고. 그렇지. 근데 지금 현재 박스 아트가 공개된 거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발매가 됐을 때 원래
이건 뭐 형이 다른 데서도 제가 얘기하시는 거 봤는데 야, 근데 너 진행 되게 잘한다. 아, 진짜 잘한다.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걸. 형 그 AES 원래 가격이 있잖아요. 아, 근데 보통 리메이크 되거나 저는 근데 제 뭔가 수집가의 그 상식선에서 리메이크가 돼서 그게 잘 되면 오리지널이 비싸졌었거든요. 그렇지, 뭐 그렇지. 떨어지지는 그게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발매됐을 때 그런 기기나 아니면 소프트의 가격이 원래 있던 것들이 어떻게 좀 변동폭이 어땠는지. 우선 지금 현재는 뭐냐면 음. 초반에 AES 발표 딱 났을 때 음. 네오지오 AES 가격들이 떨어졌어. 한 10% 떨어뜨렸고. 10%만 많이 떨어졌네 그래도. 그치. 떨어뜨렸고 국내에서도 막 사람들이 이제 뭐 AES 갖고 있는 사람들 뭐 다 망했네 뭐 이딴 소리가 나왔었어. 근데 사실은 떨어질 리가 없지. 저도 전혀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그러니까 떨어질 리가 없고, 물론 일부 떨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원래 가격이 과해서 떨어지는 건 있을 수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00만 원이야. 그러면 좀 떨어져서 180만 원이야. 이럴 수 있어. 그건 범위 안에 들어간다.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갑자기 AES의 여파로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오히려 오르겠지. 실제로 지금 현재 쩌리들이라 불리는 뭐 킹오파 94, 95, 뭐 아랑전설, 사무라이 스피리츠 1편 포함해가지고 뭐 요런 애들 가격이 거의 다 2배로 뛰었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이 찍고 유명해서 쩔인 거죠 가격이. 그치, 희소성이지. 만약에 사무라이 1편이 전 세계 100개밖에 없으면 걔 가격은 미쳤겠지. 근데 그럼 지금 얼마 정도예요 킹오파 같은 킹오파 95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AES 플러스 딱 발표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빨리 팔아봐야지 하면서 꺼냈을 때가 내가 16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에 했어. 근데 지금 일본에서 현재 일본에서 한 2, 3주 전에 아키하바라 기준으로는 기준 샵에서 판매하는 게 2만 5천 엔 정도에서 조금 떨어지는 거. 2만 4천 몇백 엔 정도 했던 걸로 같아요. 아키하바라는 좀 거품 가격 아니에요? 외국인 근데 가격 실제로 뭐 메르카리나 일본 옥션에 낙찰되는 게 2만 엔에서 2만 5천 엔 사이는 맞아. 그러면은 그건 맞는 가격이지. 메르카리나 중고나라 같은 데니까. 그치. 오히려 거기가 더 비싸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 아 그래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AES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너무 힘들어. 오히려 진짜 확실히 다 오르고 있어. 저 발매는 무조건 더 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요것도 여쭤본 게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 이제 어떤 분께서 그 고구마 후라이님께서 고구마 네, 아이디가 고구마 후라이님. 맛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기존 네오지온 구매자들이 이제 AS 플러스를 환영한다면서도 절대 원조는 못 따라온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 고구마 후라이님 의견은 이제 비싼 값에 산 물건 시장 가격의 추락을 걱정해서 이제 가격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패질을 좀 하는 느낌으로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형의 의견은 어떤지. 근데 아마 이 원조는 못 돌아온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그런 거겠죠. 뭐 게임 퀄리티나 아니면 뭐 그런 출력의 뭐 화질 같은 거나. 아니야. 원본 똑같이 원본을 못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은 정리를 해야 될 게 게임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완전 똑같죠. 다를 수가 없지. 왜냐면 그걸 복각하는 거니까. 다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임이에요. 가격을 결정하는 건 희소성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패키지입니다. 왜냐면 지금 만들어지는 패키지랑 이전 패키지랑 가치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졌다는 가치가 존재하는 거고 요즘 만드는 건 요즘 만드는 거에 대한 가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지금 제네시스라는 차가 있어. 제네시스 차 엄청 잘 나가죠, 현대. 그렇죠. 근데 제네시스가 만들어지면서 처음에 나온 과도기가 제네시스 G70? 70, 그러니까 G70 이전에 있어. 제네시스라는 로고 안 박힌, 현대 로고 박힌 제네시스 차가 있어. 맞아요. 그냥 제네시스 쿠페나고 막 이럴 때. 그 시제 때 차들이랑 지금 나오는 차랑 비교하면 지금 게 워낙 좋지. 왜? 얘네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생활 가전에 가까워요, 자동차는. 항상 필요한 거. 근데 네오지오라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취미 영역이고,
그리고 옛날에 만들어진 걸 다시 만들 수가 없고 복각이 불가능해요. 옛날에 만들어진 걸 똑같이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법적으로도 그래요. 요즘 거는 옛날 거는 심의 등급이 안 박혀 있어요. 근데 이제 법이 정비가 돼서 이제 요즘 나오는 건 다 심의 등급이 박혀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키지에도 이미 달라진 점이 추가가 돼요. 표지도 달라지고. 표지는 똑같은데 아, 표지는 똑같아. 그 뭐 Z 그런 거 그치.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세로 등급이 세로 들어가면 등급. 들어가고 그리고 회사 로고가 바뀔 거고 맞네. 그리고 연도 출시 연도가 바뀌겠지.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값어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리지널이 더 좋냐 아니냐는 그거 자체가 비교하는 건 사실 무의미하고 가격 자체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라면 오리지널 갖고 있는 사람이 가격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글을 쓴다 그러면 내가 볼 땐 그 사람들조차도 지금 그냥 생각을 별로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오리지널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내 돈 주고 샀고 걔가 비싸지든 싸지든 팔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팔 때 돈이 생기는 거지. 지금 굉장히 비싸졌다가 갑자기 창고에 메타슬러그 1편이 창고에서 어디 구석에 있는 창고를 열었는데 메타슬러그 1편이 10,000개가 나왔네. 가격 다 박살나죠. 좋겠다. 그럼 나도 그럼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즘 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요즘 거도 메타슬러그 1편만 다른 팩은 10만 개씩 만들 건데 물론 10만 개 더 만들어요. 근데 10만 개씩 만들 건데 메타슬러그 1편만 1000개 만들게. 그럼 걔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완전 뜨겠지. 완전 미쳐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는 거지. 이거를 뭐 어떻게 비교를 해서 뭐 가격이 어떻게 되고 그렇게 시장은 움직이지 않아요. 네, 포켓몬 카드처럼.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런 이제 뭔가 이제 레트로 게임이나 이런 거 해외 커뮤나 뭐 한국 커뮤니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항상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과연 다 죽고 그런 다음에 이 게임들이 다 가치를 잃고 아무도 안 찾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글들을 종종 봐요. 근데 이제 저는 전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격은 저는 그냥 개인적인 컬렉터 입장에서는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그냥 저는 솔직히 나중에는 동전이랑 비슷해지지 않을까. 동전은 뭐 그 돈 물론 조금 찍어서 비싼 것도 있지만 그냥 예전 그냥 디자인적으로 이 이유 때문에 비싼 것도 있고 좀 명작은 계속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게임도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AES도 사실 더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했죠. 발매했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게 맞고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의 영향을 받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게임 하시는 분들이 딱 게임만 바라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게임의 가치라는 거는 그 시대 때 나왔던 물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시대 때의 인건비, 생산 단가의 영향을 받는 거라서 그거를 뭐 지금 우리가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가격이 싸지거나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비싸지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랑은 전혀 관계없어요. 기본적으로 물건을 만든다는 건 재료비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기타 비용 다 들어가고 뭐 물류비 들어가고 그러니까 패키지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비용이 적을 것 같지만 굉장히 큽니다. 그게 굉장히 큰 거고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네오지오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를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라이센스를 내가 안 갖고 있으면 라이센스비를 내야 되는데 그게 한둘 푼이겠냐고. 그래서 리메이크를 더 이상 안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던드도 그렇고. 그거 못 내. 그거 돈을 애초에 못 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게임 하시는 분들이 뭐 잘못됐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생각을 할 때 전 장사꾼이니까 그리고 제가 뭐 과거 했던 직업적인 특성상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게임도 세상의 이치랑 똑같습니다. 그럼 변함이 없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건데 다만 우리가 좀 더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중을 높게 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똑같다. 특별하지 않다. 그냥 똑같다. 그래서 전혀 뭐 미래에 가격이 싸지거나 가격이 싸진다 그러면 좋긴 한데 저는 가격 싼 걸 좋아하니까 가격 싸지면 좋긴 한데 싸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100%는 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상식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최악의 경우 뭐 세상이 뭐 예를 들어서인데 일본이 가라앉았어. 일본이 가라앉았어요. 느닷없이 가라앉았어. 막 갑자기 해일 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물건이 다 없어졌어. 이제
일본 외에 있는 물건 가지고 이제 유통이 돼야 돼요. 그럼 가격 미친 듯이 뛰겠죠? 근데 갑자기 또 아까 말했지만 창고에서 막 나왔어.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게 이제는 다 레트로는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이미 다 발굴을 웬만하면 하고 맞아. 그리고 또 부동산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부동산에 그걸 다 쟁겨놓고 있어봤자 유지비만 나가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런 거는 뭐 애초에 의미가 없고 의미 없는 말이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갖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소중히 아끼던 박스를 열었는데 갑자기 거기에 뭐 슈퍼마리오 초판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포켓몬 카드가 나왔는데 1세대 리자몽이야. 뭐 이런 뭐 이런 게 나왔어. 이건 그게 대량을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조금씩 한 개, 두 개 이렇게 우연히 그건 예외 상황. 예외 상황. 그러니까 가격은 무조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좀 AS 좀 많이 꺼내져 있어요, 또 판매하신 거 말고도. 난 비싼 것만 있지. 그럼 지금 뭐 메탈 슬러거 비싼 거야. 혹시 뭐 모르실까봐 AS 관심 없는 분도 있으실 테니까. 저도 AS 잘 모르지만 메탈 슬러그가 사실 제가 레트로 게임이 이 정도로 비싸다를 설명할 때 좀 한국 친구들한테 많이 설명해 주는 소프트거든요. 왜냐면 사실 슈퍼마리오가 뭐 3억에 낙찰됐고 이런 거는 사실 슈퍼마리오 자체에 그렇게 추억이 많다기보다 좀 오히려 제 나이 또래는 메탈 슬러그의 추억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메탈 슬러그가 지금 원이 한 2천만 원 하나요 지금? 2천만 원? 야 2천만 원이면 내가 사고 싶다. 더 올랐어요? 야 그거 2배야. 4천이에요 이제? The fuck? 제가 레트로 시작할 때만 해도 한 1,000, 2천 했던 것 같은데 4천? 와 진짜 비싸다. 물건이 안 나와. 진짜 안 나오겠지. 그 가격 가지고도 4천이면은 진짜 싸게 사는 게 4천일 거고. 와. 물론 상태 A급으로 가고 그러면 이제 가격 위로 치솟아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 그게 제일 비싼 거예요? 그럼? 아이 그럴 리가. 그거 더 비싼 게 있어요? 치비마루코 짱이라고 그 녀석이 제일 비싸지. 그럼 얼마예요? 그게 그래요? 그거는 게임 그것 그냥 역시 별로 안 찍었어. 그냥 희소성. 야, 미쳤다. 그게 무슨 게임이야? 게임 같지도 않은. 그러면은 뭐 만약에 AS 플러스를 사서 그 AS로 입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한번 그쵸, AS 그쵸. 좀 모아볼까? 그러면은 형이 좀 추천하는 타이틀 요 정도 사가지고 그 형이 아까 말한 쩌리팩 종류라든지 뭐를 하면 접근성이 일단 제일 좋을 우선은 오리지널 AES 팩을 사시라고는 추천 안 드려요. 너무 그냥 가성비가 안 기다리시고 된다. 무조건 기다리셨다가 음. AES 플러스 팩을 사시는 게 맞고 이번에 새로 나오는 그거를 사시고 거기에서 웬만하면 다 사시라. 10종류 다 사시라. 저 버릴 타이틀이 많이 없어요. 또 그리고 어차피 또 나오겠죠. 10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음 거 타이틀만- 생산하고 있어. 아, 그렇게 그래요? 알고 있어 나는. 그럼 다음 거 요번에 메탈 슬러가 또 다 수록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1편. 1편 하나 있구나. 그 다음에 뭐 2편, 3편, 4편, 5편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거까지 쭉쭉 나오겠지. 그러면은 그래도 제가 만약에 그런 사실 레트로 입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도 이제 사실 알팩으로 저도 시작했단 말이죠. 그거 하면서 이제 가격이 비싼 건 알지만 점점 더 이제 딥하게 컬렉팅하게 된 건데 그러면은 물론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추억이 있는 거 위주로 처음 수집을 하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그래도 일단 댐비기 제일 쉬운 거는 95, 96이나 사무라이 스피리츠 이런 거란 말이죠. 아니라니까. 아니 일단 제일 싼 거. 제일 싼 거? 네. 제일 싼 걸로 얘기하면 원래대로 따지면 아랑전설 2였거든요. 사무라이 스피리츠 1하고. 그러니까 딱 몇 개가 정해져 있어. 사무라이 스피리츠 1, 아랑전설 2. 2, 원단요, 2. 그 두 개가 가장 낮고 그보다 조금 높은 게 아랑전설 스페셜이나 그거보다 조금 높은 게 킹오파 95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다 2배 더 올랐고 그러니까 지금 AS 오리지널 팩으로 사기에 그냥 기분으로 산다 라고 하면 제일 사기 좋은 거는 그나마 제일 싼 거 사무라이 스피리츠 1편 그게 제일 싸. 그렇지. 얘도 11,000엔 12,000엔은 할 거야. 그게 딱 주인공 얼굴 이렇게 사파로 그려져 있는 아니 이렇게 돼 있는 사파가 어떻게 그냥 네. 그 금색 빛깔 나는 케이스에 네. 금색이 이렇게 테두려져 있고 이게 검은색 이렇게 돼 있고 배경 그려져 있고 이게 하우마루가 디보로 그거 있어 1편이 있어 조그맣게 그렇구나. 나온
뭐 만약에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수집을 시작하신다면 그걸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저는 뭐 수집을 아직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같은 수집가가 많아지면 너무 좋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뭔가 자꾸 소비를 제가 장려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수집 문화가 또 건강하게 발달되면 좋은 거니까. 그치. 근데 저는 참고로 AS는 없습니다. MVS만 있고 AS 너무 비싸서. 그치. 그러니까 비싸고. AS 플러스 이번에 나오는 팩을 사세요. 거기에 너무 좋은 시리즈가 다 돼 있어서 뭐 가로에 워낙 유명하니까. 저도 이름 들어봤죠. 가로, 메탈 슬러그 1, 펄스타라고 슈팅 게임 있거든? 원래 블레이징 스타라고 해가지고 정말 고가 게임 중에 하나인데 유명해, 명작으로. 근데 그 전편이 펄스타야. 근데 그거를 보통은 뭐 블레이징 스타는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시는데 펄스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갑자기 기억나. 뭐 한번 볼까요? 아니, 쇼크 트루퍼스는 당연히 사셔야 되고, 그리고 킹오파가 2002였나? 요번에 나온 게? 2002였나? 2002일 걸로 기억나요. 그것도 무조건 사시고. 그냥 다 사. 어차피 다 그리고 또 사야지. 세트 발해로 해가지고 뭐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팔더만, 그쵸? 그렇게도 파는데, 그것도 사실 저는 그렇게 사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왜냐면 세트 발을 사시면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 왜냐면 세트 발이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필요 없는 것도 사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세트 발에는 스틱에다가 패드까지 들어가요. 근데 난 패드가 필요 없어. 그럼 패드 살 필요 없잖아. 그리고 거기에 메모리 카드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메모리 카드 필요 없으면 안 사도 되잖아. 굳이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 카드가 얼마였지? 6,000엔대였나 8,000엔대였나 뭐 그 정도 수준인 걸로 기억나는데 그러려면 그냥 오리지널 메모리 카드 중고 사서 쓰겠다. 그럼 그거 반값 이하로 사니까. 오리지널 메모리 카드가 꼽혀요 거기에? 다 호환돼. 야 진짜 좋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오리지널 쓰면 되고. 그 오리지널 패드 값, 스틱 값은 워낙 많이 올랐어. AS 발표되고 그것도 2배 정도 올랐거든. 이게 10,000엔 정도였나? 9,000엔, 10,000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어쨌든 그 정도 올랐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냥 웬만하면 여윳돈 있으면 150 정도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래도 한 번 사시면 후회는 하지 않을 거다. 요번에는 그 9,900원짜리 9,900엔짜리 네오지오 팩 신품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 기회가 없으면. 요거는 진짜 너무 싸게 나온 거라서 기계도 34,000엔? 34,000 몇백 엔인데 이게 실제로 뭐 예를 들어 34,500엔 치고 35,000엔에 우리나라 들어올 때 관세 내야 되니까 10% 붙어서 37,000엔, 38,000엔 배송비 뭐 무료라고 치든 뭐 더하든 뭐 나발이고 하던 간에 뭐 어쨌든 한 38,000엔에서 40,000엔 사이로 잡힐 텐데 기계값만. 매우 괜찮지. 매우 괜찮지. 괜찮다. 매우 괜찮은 거지. 매우 괜찮고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 뭐 어떻게 배송 많냐에 따라 배송비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 무료 배송 해주니까.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하신 분들은 예약하신 분들은 뭐 승리자고 그 외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용이 들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래도 싸다고 생각해요. 색깔 한정판 뭐 흰 것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일마존에서 팔아요? 일마존에서 안 팔았던가 팔았던가 잘 모르겠다. 야. 난 내가 일마존에서 살 일은 없어서.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냥 사실 분들은 그냥 지금은 그냥 사셔도 나쁘지 않다. 뭐가 됐든 간에 나쁘지 않고. 그리고 굳이 이거를 내가 지금 애매해 사기에는 AS 플러스가 애매하다. 나온 걸 보고 사겠다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 뭐 그러셔도 상관없고. 퀄리티를 봐야 되니까. 저기 아키하바라 가면 그 팝업 스토어처럼 열려 있으니까. 그래요? 아키하바라에 있어 이미. 요번에 갔을 때 가볼걸. 내가 일본 갔다 온 지 좀 됐구나. 거기에 이미 다 열려서 실물까지는 아닌데 외관은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뭐 같이 나오는 뭐 굿즈, 그러니까 피규어들 뭐 이런 거가 다 전시가 돼 있으니까 뭐 일본 놀러 가시면 한번 구경해 보시고 사야겠다 말아야겠다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저는 무조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워낙 돈 안 쓰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 바닥에서 그 여기 오시는 분들은 너무 난리. 그냥 엄청난 쫑생인데
그런데도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사고 싶어요. 개인 소장. 개인 소장용으로 한 세트 맞춰서 음. 놀 생각이라. 그러면은 이제 다음 소프트도 어쨌든 나올 거니까 그러면은 형이 봤을 때 요거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소프트가 있어요. 그냥 지금 나온 거 다음 편들. 그 수속작들. 후속작들. 어차피 뭐 킹오파 2000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머리를 쓴다면 플레이온에서 머리를 쓴다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97을 낼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 97이 이오리가 처음 등장한 게 97이에요. 아니 아니지. 95에 이오리가 아, 나왔고 95구나. 그러니까 97이나 94 쪽을 낼 거라 생각해. 이유가 그러니까 뭐예요? 왜냐면 98은 너무 인기가 많아서 판매량 떨어질 때 내면 좋고 아. 2003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것들 내주는 게 좋아.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99, 2000, 2001, 2002, 2003 거기서 2002를 내는 거고 94, 95, 96, 97, 98에서 안 나왔잖아 아직. 그러면 제일 사실 수요가 적은 게 뭘까?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97이거든. 97 내고 아니면 96, 97. 근데 97 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97은 또 인기도 있었었거든. 물론 98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98이랑 95는 마지막쯤에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랑전설 지금 아랑전설. 가로를 핵심 포인트로 해서 냈단 말이야. 가로 넣은 거 참 신의 한 수거든. 가로랑 메타슬러그 1편 넣은 거 신의 한 수인데 다음번에는 거꾸로 가로가 나왔으니까 이제 좀 애매한 거. 뭐 용의 건 3편. 진짜 잘 모르는 게임이지만 그 판매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사무라이 스피릿도 이번에는 5 스페셜이 나왔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거는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비싸게 주고 싶지 않은 뭐 진사쇼나 사무라이 스피릿 2 아니면 3 차목남 무쌍검 참나무 싼 거.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나올 게 되게 많아. 메타슬러 같은 경우도 메타슬러그 2는 2가 우주명작이라 2, 3 우주명작이거든? 투쓰리 진짜 재밌죠. X도 재밌어요. X가 2 리메이크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맞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메타슬러그 4 같은 거 나와도 사실은 판매량은 확실히 보장을 할 것 같으니 뭐 이런 식으로 좀 섞어서 좀 적당히 빠지는 애들하고 적당히 잘 나가는 애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쪼물락쪼물락해서 10개 나오면 또 세트 발효 다 사지 않을까? 무조건이지. 그럼 그 아까 뭐 아케이드로만 나왔는데 발매된 게 뭐라 했죠? 쇼크 트루퍼스 그런 것처럼 또 나올 가능성이 있지. 뭐 예를 들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불가능할 것 같긴 하다. 내가 얘기하고 나는 그냥 그래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메타슬러그 시리즈가 끊기잖아. 네오지오에서 전부 나오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네오지오에 안 나왔지만 유명한 게 메타슬러그 더블 X. 더블 X PSP로도 있죠. PSP로도 있고 뭐 세븐 리메이크인데 그런 거 같은 것도 좀 나와주면은 더블 X, X랑 더블 X 같은 경우가 참 명작이 리메이크로 잘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기준으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인데 뭐 4 리메이크를 해준다든지 아예 신작처럼 리메이크 뭐 더블 X 다음에 트리플 X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4 리메이크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나오면 사실 현세대기랑도 같이 팔 수 있으니까 그치. 회사 입장에서 뭐 판매처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 괜찮다. 네오지오는 사실 격게임이 좀 많잖아요. 격게임이 많죠. 근데 제가 격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는, 잘 못하니까 안 좋아하겠죠. 별로 안 좋아, 구경은 하지만 그래서 이제 네오지오 게임을 잘 몰랐는데 격게임 말고 또 유명한 거 있어요? 그냥 메탈 슬러그 말고도? 유명한 네오지오는 진짜 많아. 격게임 제외하고도? 뭐 되게 많아. 어떤 거 있어요? 뭐 유명하다는 얘기가 돈적으로 유명하다는 게 있고 그리고 아까 뭐 치비마루코짱처럼 그리고 그냥 게임 자체가 유명하다고 불리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 펄스타 같은 거 그 후속편 블레이징 스타가 유명한데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렇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불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SNK 컵이란 축구 게임이 있어. 불꽃의 리베로라는 포도 나오고 그
축구 발로 찰 때 불 붙어서 나온 거야? 어, 어, 그거 어. 사이브 축구인가 그거 아니야? 아니 사이브 축구 말고 걔는 아, 골대로 아닌가. 존나 달려가가지고 음. 저기 하는 거고 그 뭐였더라? 잠깐만 나 네, 이름만 보고 올게. 네, 던져보세요. 또 네오지오 게임을 잘 몰라서 제가 또 이제 저 같은 분들도 많을 테니까 배워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소프트 꽂혀 있는 거 본 것 같은데. 득점왕. 득점왕 진짜 인기 많아 그 시장에서. 아니 형 그럼 패키지 그거 비닐로 포장돼 있어요? 방금 좀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사서 보세요. 어서 이제 좀만 기다리면 나올 텐데 뭐. 음. 득점왕 음. 그리고 뭐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쨌든 슈팅 게임, 액션 게임은 정말 많이 나왔어. 슈팅, 액션, 대전 게임 되게 많이 나왔고 그 쓰잘데기 없는 경막 게임 뭐 몇 개 안 되지만 레이싱 게임도 있고. 레이싱도 있어요? 레이싱도 있어. 레이싱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어요. 근데 네오지오 요즘에 뭐 신작 만들어요? 안 만들죠. 그냥 옛날 거 중탕, 재탕, 삼탕 해서 먹는 거죠 계속. 그치 뭐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메탈슬러그 IP로 만든 태틱스가 아닐까? 그거 잘 안 되지 않았어요? 난 좋아하는데. 있구나. 난 좋아하는데. 근데 상업적으로 좀 잘 안 됐죠. 그렇게 막 잘 팔린 타이틀은 아닌 것 같아. 음. 메탈슬러가 젊은 친구한테 음. 맥히는 타이틀이 아니잖아. 젊은 그치. 애들 뭐 메탈슬러그 얼마나 좋아하겠어. 근데 요즘 그 메탈 슬러그 그 고깃집 가면 아직도 있대요. 아 그래? 예, 아직도 그 메탈 슬러그 기통 꽂아놓고 하는 가게가 아직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재들이나 하지 않을까? 근데 애들은 하면 재밌죠. 애들도 여기 와가지고 많이 사잖아요 레트로 게임. 근데 걔 애들은 사실은 포켓몬스터 사는 거고 게임보이 GBA 많이 사죠. 집에 사도 포켓몬인 거고 다 포켓몬. 다 포켓몬이지. 근데 애들 그거 일본어 그냥 알지? 비벼서 하나? 비벼서 하는 거지 그냥. 대단하다. 사실 이 레트로라는 게 아재 전유물이라고 또 생각을, 물론 맞죠. 저희가 훨씬 더 수요층이 많지만 그래도 유입되는 그 젊은 피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가끔씩 있고요.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잠깐 네오지오 얘기하고 있었잖아. 어때요? 네오지오를 사는 어린 친구는 없어요. 그럴 것 같긴 그냥 해. 제로예요, 제로. 네. 네오지오는 그냥 100% 아재들의 유산이고 음. 다른 레트로 쪽이야 뭐 사실 이래저래 저기 하지만 뭐 페미콤, 슈퍼 페미콤 이런 것도 애들도 찾고. 근데 요즘에 그래도 애들 킹오프 안 하려나? 모르겠어. 네. 워낙 또 스트리머들이 방송으로 또 많이 하니까 그럴 수도 킹오파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원래 그냥 조금 얘기하면 저는 원래 월드 히어로 좋아해서 월드 히어로. 월드 히어로 대전 게임 있거든. 그런 거 좀 마이너한 것들 좋아해서 월드 히어로 Z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그런 게 어쨌든 나와주니까 이번에 그게 나와요 이번에 월드 히어로 Z가. 이번에 월드 히어로 Z 포함돼서 나올 거야. 내가 되게 좋아하는 게임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괜찮고. 그러니까 나올 것들 중에 진짜 명작이 되게 많아. 뭐 천해막영. 그리고 천해막영은 진짜 이름 많이 들어봤다. 그리고 그거 뭐야 그 비싼 팩 중에 이름 기억 안 나. 내가 여러 개 갖고 있는데. 뭔데요? 저기 있어요? 썬소프트 거. 썬소프트가 뭐 많잖아요. 썬소프트 대전 배트맨도 있고. 안타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AS 플러스 너무 좋은 프로젝트라 생각하고 좋아. 그냥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네오지오 스틱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좀 옛날에 다 볼 깨져서 기스나고 막 그런데 지금 새 거 나오는 것도 좋고. 아예 사이즈도 똑같아요. 1대1 못 가게요. 그거는 내가 사실 모르겠네. 본 적이 기억이 없네. 근데 관심이 없었어. AS 기기 있어요? 지금 매장에? 위에 말고 지금 꺼내놓은 거. 꺼내는 거 없지. 꺼내면 뭐해 그거. 또 사람들 와가지고 또 이거 보시고 오실 수도 있잖아요. 와서 찾으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딴 거 하지 뭐. 일단 요거 영상 나왔을 때는 일단 기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오시기 전에. 왜냐면 저는 항상 이제 요런 거 형이 예전에 뭐 깨져면 이런 거 하실 때도 들어보면 매장 가서 뭐 사고 싶어요. 저는 그런 분들 분명 계실 거라고 봐요. 이거 얘기 들으면서 또 가서 또 한번 좀 사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조금 헛걸음하시지 않게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냐면 네오지오는 워낙 비싸서. 그래서 쉽게 사지 못하지. 비싼 것도 더 사시는 분들 계시니까. 근데 AS가 확실히 팩이 이뻐요. 꽂아놨을 때.
난 메가드라이브도 진짜 꽂아놨을 때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모으진 않지만 제가 메가드라이브도 좀 슈퍼나 페미컴 메가드라이브 꽉팩 안 모으거든요. 저는 슈퍼 페미컴 R팩 그리고 페미컴 R팩 이렇게만 해서 그냥 그 플레이만 하는데 AES는 뭐 R팩만 모으는 사람은 또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알팩 구하기가 꽉팩 구하는 것보다 어려워. 그렇지. 그거 그 큰 거를 또 어디다 따로 보관을 해놨겠어. 굴러다니면 다 깨질 것 그리고 같은데. 알팩 구하시는 분들은 원래 예전에 MVS를 그냥 썼지. 그렇지. MVS 저도 MVS MVS 썼지. 있으니까. 그래서 AES가 이렇게 탁 이렇게 꽂아놨을 때 사실 전 재력 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이제 멋있지. 예, 인증금 멋있지. 볼 때마다 저 롤렉스 그 사진 올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는. 롤렉스보다 훨씬 비싸니까. 그래서 AS 같은 것들 또 근데 AS 말고 또 복각될 만한 이제 게임기가 남았나? 다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복각되기를 바라는 건 사실 뭐 페미콘 슈퍼 페미콘이겠지. 모든 사람들은. 요번에 세가에서 나온 뭐 미니 계열들은 사실은 복각이라 말하기 뭐하고. 그리고 세가에서 뭐 나왔구나. 네오지오 아니 메가드라이브 미니. 아 메가드라이브 미니. 뭐 슈퍼 페미콘 미니도 나오고 다 나왔지만 실기랑 그러니까 요번에 AS 플러스처럼 슈퍼 페미콘 플러스, 페미콘 플러스 이런 게 나와주면 뭐 전 세계적으로 히트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안 만들 거라는 게 나는 지론이야. 요번에 AS 플러스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네오지오가 상황이 좋지 않잖아. 그치. 돈이 굉장히 쪼들리는 회사고 심지어 뭐 네오지오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이오리스나 이런 데다 막 팔리고 막 이럴 정도로 되게 재정 상태가 안 좋은 회사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되고 IP 장사. 그렇지. 그러니까 뭐 모바일 게임 메탈 슬러그 뭐 어택인가 막 이런 것들로 돈 벌 수밖에 없고 근데 사실 다른 회사들은 그렇지 않거든. 뭐 닌텐도야 지금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왕인데 지금. 그럴 이유도 없고 그 세가는 이미 가정용 게임기 시장에서 철수를 했고 그러면 이제 뭐 만드는 회사 자체가 없지. 그렇지. 그리고 뭐 반다이라고 해봤자 반다이 옛날에 그 몬핀인가 하는 그게 이름 뭐야. 아무튼 반다이에도 게임기가 나왔거든. 나왔는데 뭐 원더스완이나 뭐 이런 거 누가 복각하겠어. 어차피 망한 기계인데. 원더스완은 뭐 발매됐을 때도 썩 그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게 애초에 없어. 그렇다고 뭐 CD 기계, CD 돌리는 기기들, 뭐 세턴이나 플스원 같은 거 만들겠어요? 안 만들지. 그거 세턴 같은 거는 애초에 기계 자체 설계가 거지같이 돼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거 까보면 진짜 쓰레기야. 아니 뭐 확장 램팩 뭐 이런 거. 뭐 확장된 팩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구조 자체를 거지같이 만들어놨어. 이게 뚜껑 따보면 그냥 거지 같아. 그리고 뭐 플스원 같은 경우, 플스원 실기도 엄청나게 싸니까 굳이 안 할 것 같아. 다.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했으면 좋겠는데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풀2 같은 경우는 애초에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풀2는 풀2 독자적인 그 칩이거든요. 이모션 칩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DVD 플레이어도 달아야 되고. 그렇지, 이미 DVD 플레이어 생산이 끝났는데. 그치. 근데 그걸 위해서 또 DVD 플레이어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절대 안 하겠다. 어떤 회사가 그런 걸 하겠나? 그렇지. 지금 뭐 블루레이도 다 이제 접었는데 갑자기 DVD를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CD 기계는 애초에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없어. 그냥.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뭐 나중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근시일 안에 예전 게 복각되는 거는 뭐 AS 플러스가 뭐 유일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뭐 나중에 좀 맘먹고 네오지오 CD나 좀 내줬으면 좋겠다. 네오지오 CD야 근데 좀 로딩이 길지 않아요? 요즘 기술로 태어나면 또 달라져요. 지금 쌩쌩 돌아가겠지만 로딩이 없어. 제가 사실 MVS에 그 네오지오 CD 그 컨트롤러를 꼽아서 그걸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컨트롤러가 너무 좋아요. 그 이 촉감, 이거 돌아가는 거, 그 8버튼 패드랑. 그래서 사실 그 플스2 전용 패드로도 그 나왔잖아요. 그 킹오파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비싸지 요즘. 그래요? 제가 옛날에 한 몇 세트 사서 갖고 있거든요. 그거랑 이제 세가 세턴인데
세턴 패드인데 플스2로 연결하는 거랑. 그게 원래 오리지널 풀2에 이거 좀 봤는데 세턴 패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맞아. 캡콤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뭐 스트리트 파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고 뭐 무슨 기념 몇 주년 기념 복각 이러면서 나온 적이 있는데 더럽게 비싸요. 더럽게 비싸. 저는 그새 걸로 2개 갖고 있고 심지어 하나는 정발입니다. 그 정발 있는 거 모르시는 분 많을걸요? 전 정발입니다. 그래서 정발의 뒤에 한글로 돼 있어요. 내가 그거 네이버 스토어 처음 열 때 제가 그냥 번외로 재미삼아 추억삼아 제가 신품으로 그 패드 캡콤에서 만든 패드를 2개 갖고 있었거든. 그 사인 박혀 있고 스트리트 파이터 15주년인가 25주년인가 해가지고 갖고 있던 거 네이버 스토어에 새 건데 그 뭐야 사진 찍는다고 개봉해가지고 올려서 팔았지. 그때 얼마 팔았지? 엄청 싸게 팔았던 것 같은데? 뭐 5? 뭐 기억은 안 나 가격은. 근데 엄청 싸게 팔았고 그때 제일 먼저 올린 내가 하드웨어가 그거였어. 네이버 스토어에. 그거 누군가 사갔을 거야. 또 보고 계실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맞아 예전에 몸만 저 처음 왔을 때 그때 그 붙어있던 가격표가 아른거려야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 그때 매대 옆에 이 피카츄 DS가 그냥 쌓여 있었어. 그렇지. 피카츄 DS랑 그 뭐 기타리나 뭐 그 지네같이 기라티나. 그거 에디션이랑 해서 이렇게 그냥 꽂혀 있었어요. 그냥 그러고 그냥 이렇게 팔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그 포켓몬 금 알팩 그죠 여기서 63,000원에 사갔습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옛날에 이미 팔아가지고 제 손에 없고요 이제. 그리고 뭐 그때 뭐 드래곤볼 GBA 그것도 엄청 쌌잖아요. 그때 한 2만 원에 팔았나? 그때 18,000원인가 2만 원. 매장에서 처음 팔았을 때가 9,500원? 뭐 이런 느낌을 팔았을 거야. 그것도 뭐 지금 뭐 그 가격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렇죠. 정발. 시대 흐름이지 뭐. 그렇죠. 그냥 뭐 저 요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반떼가 옵션 넣으면 4천만 원이 넘는데. 아 그래요? 아반떼가 그냥 신차가 4천만 원이 넘는데요. 아반떼 근데 디자인도 멋있게 해. 아반떼 좋아요. 아니 옛날에 원래 2,000대잖아. 우리 때, 나 때, 20대 때는 1,000만 원대였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시대 흐름이라 그거를 그치. 저는 그냥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래가지고 시대 흐름을 뭐 막을 수가 없으니까 안 그러면 뭐 화폐를 다 없애고 금으로 뭐 통일해서 뭐 가든가 뭐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원시시대 돌아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레트로는 제일 쌀 때가 지금이다. 그치. 뭐 이런 말들. 근데 그건 레트로뿐만은 아니야. 그러니까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생산 종료가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진짜 미친 듯이 찍어내는 피규어 같은 것들 제외하면 다 무조건 지금이 제일 싸. 저도 사실 뭐 수집하는 입장에서 나중에 뭐 저희가 그런 수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고 형도 원래 컬렉터로 시작을 하셨던 거니까 저도 컬렉팅한 역사가 이제 거의 이제 10년이 돼가고 그래서 저도 뭐 샀다 팔았다 많이 한 입장으로서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저희가 뭐 AS 플러스에 대해서 형 또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하고 싶은 얘기? 사세요 많이. 진짜 그것밖에 없어. 맞아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이것도 오른다 무조건 그쵸? 아 당연하지. 이거 무조건 올라요. 맞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것도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생산 단가라는 거 생각해봐야 되거든. 스위치 게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풀프라이스가 지금 뭐 스위치 2 같은 경우 이제 8만 원대 넘어가니까 8만 원대 넘어가는데 얘가 지금 9,900엔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박스 아트나 매뉴얼이 다 포함되어 있고. 매뉴얼 있구나. 그치. 그렇다고 좋다. 보면은 사실 되게 싸게 나온 거 아닌가? 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생산 단가가 되게 싸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게 이게 맞춰지는 이유는 올라가는 이유가 뭐 소요나 뭐 희소성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그거예요. 애초에 이거에 대한 가치는 시장이 만드는 거야. 근데 시장이 이거에 대한 가치를 10만 원에 출시됐지만 시장은 15만 원으로 보고 있어. 그럼 1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대다수의 소비자들을 결정하는 거고. 그런 게 결국엔 가격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상 지금 매장에 오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가격이면 정말 너무 싸다라고 하는 아저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 매장 분들 같은 경우 거의 다 풀로 사시는데 쪼개서 사시는 분이 한 명도 없어.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다 풀로 사죠. 무조건 세트로 사지.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세트로 사잖아. 이 세트로 사는 것들은 쪼개서 팔지 않아. 쪼개서 팔지 않기 때문에 중고가 돌기가 힘들단 말이야.
소장도 안 뜯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고. 네, 사서. 애초에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이게 특성인데요. 음. 세트로 샀어요 10개를. 하나가 빠지면 이빨이 빠져요. 그거 안 판단 말이에요. 하나만 빼서 팔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중고 시장이 중고에 많이 안 돌 가능성이 많아요. 아예 세트 발이로 팔려면.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얘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뭐 하나 살지 말지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만약에 산다 그러면 진짜 컬렉팅의 영역으로 사는 걸 텐데 플레이하진 않을 거니까. 근데 대체품이 너무 많아. 맞아요. 플레이할 수 있는 거는 저도 뭐 메탈 슬러그를 다 MVS로 하고 있고. 근데 요번에 메탈 슬러그 그 렉 그대로 달고 나올라나? 맨날 리메이크돼서 보면은 기기는 점점 좋아지는데 렉이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사실은 나는 사실 잘 모르겠어. 최대한 안에서 뭐 개발할 때 하드웨어 만들 때나 소프트웨어 이식할 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게 맞냐 틀리냐는 나도 모르겠고. 풀2 막 메탈 슬러그에도 그대로 렉 있고. 그대로 넣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넣으니까. 렉까지 이식하는 거지. 근데 이게 뭐가 맞냐라고는 나와봐야 하는 거고 걔네들이 열심히 했을 수도 있고 뭐 요번에 한번 뽑아가지고 다음 거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뭐 그냥 네오지오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것 자체가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 순수하게 컬렉터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사시는 분들이 순수하게 네오지오 요번에 출시된 10개 타이틀을 못해서 사는 건가? 는 아닌 거라고 봐요 저는. 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고 대파리도 있겠지. 요번에 거 대파리들 엄청 많이 살 거야. 대파리들 엄청 많이 살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번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오면 나오면 그런 것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몇이냐? 아니요 지금 계속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네오지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AS 플러스 쪽으로 넘어올 거냐 아니면 다시 월광법 쪽으로 갈 거냐. 아 월광법 있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도 대체할 게 많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세상에 짭이 되게 많아요. 네오지오 게임들은 그냥 복사품이 열의 아홉이야. 그냥 다 복사야. 월광보합이 또 필수죠. 네오지오 게임이 없으면 안 돼요. 월광보합. 그냥 다 복사품이에요. 근데 그걸 사기가 너무 쉬워. 왜? 우리나라는 복사를 권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네이버 스토어 같은 데만 검색해봐도 쿠팡 같은 데 검색해봐도 그냥 복사품 팔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그냥 대놓고 파는데 뭐. 우리나라는 원래 그래. 겉으로는 아니고 뭐가 어쩌고 얘기하지만 결국 보면 거기에 구매가 뭐 수백 개씩 달려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복사하시는 분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건 뭐 저 모르겠고 그게 아니라 이미 대체 수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돈 주고 AES 풀세트를 사는데 150이야. 심플하게 봐서. 근데 이거 월광법 짝퉁 사는데 10만 원이야. 10만 원 사겠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는 사람도 많겠지. 그렇지. 그렇게 흘러가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플레이용도 플레이용인데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플레이용 겸 컬렉팅 할 수 있는 게 되지만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어쨌든 간에 너무 비싸고 그리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뭐 솔직히 그것도 싫어. 난 돈 내는 게 싫어. 실제로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 뭐냐면 게임을 하는데 왜 돈을 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멍청한 말이네요 정말.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인터넷에서 그런 것들 불법적으로 다운받아가지고 할 방법도 많고. 그런 사람들은 저희 채널 보지 마세요. 나가세요 그냥. 게임할 때 돈을 왜 내는데 피카츄 배구나 하세요 그럼 컴퓨터에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그냥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네. 그런 쓰레기 같은 마인드로는 게이머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저는 그래 그냥 게임이라는 거 인식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AS 플러스가 왜 열광을 하느냐. 실제 얘는 정품이고 완전 라이센스를 받았고 SNK가 실제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다 그러면 이건 정품이거든요. 정품에 대한 값어치를 사는 거지. 지금도 알리 같은 데 가면 네오지오 팩 짜팩들 막 팔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이걸 컬렉팅하는 게 물론 돈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고 저도 뭐 그걸 생각 안 하고 뭘 사진 않지만 모든 낭만에는 구지가 들어갑니다.
굳이? 워크맨 카세트 테이프 듣는 거? 굳이? 뭐 멜론 스포티파이 있는데 나도 알아. 아는데 그걸 열어서 넣고 그걸 그 구린 음질로 듣는 게 그냥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 모든 낭만은 네오지오 AES는 구리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누군가 굳이라고 얘기해도 저희 게이머들은 그것이 낭만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니까 당당하게 사서 뭐 수집을 하시던 플레이를 그 전달할 하시던. 방법이 없네. 그 맛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 그래 그걸 딱 네오지오 AES로 네오지오 팩을 빡 꽂고요. 응, 플레이하는 맛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영상이나 이런 응. 말로 실제 해봐야 돼. 근데 해보면 응, 그 네오지오로 메탈 슬러그를 할 때의 응, 느낌. 응. 솔직히 말하면 저는 네오지오로 메탈 슬러그 1편을 했었어. 짜팩으로. 오. 짜팩으로 솔직하게 옛날에 핫팩도 있잖아요. 그거 핫팩도 노란 있고. 거 그거. 응. 짜팩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짜팩으로 하는 것만 가지고도 네오지오 실기로 플레이하는 것 가지고도 실제로 집중력이 올라가. 그러니까 PC로 하면 저는 PC로는 게임을 안 하니까 뭐 PC로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집중력이 올라가요. 그리고 계속 하게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게 게임에 대한 값어치를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또 이렇게 하자면 소니의 피지컬 중단이 또 아쉬워지는 순간이네요. 예. 아니 그거는 뭐 네.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뭐 100년 후 돼가지고 음,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뭐 세계대전이 일어났어. 음. 세계대전이 끝난 게 얼마냐? 1945년이냐? 그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끝난 게 45년부터 지금까지 봅시다. 그래봤자 얼마나 지났어요? 100년도 안 됐죠.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짧은 시간에 이 정도로 발전을 이뤄냈고 그럼 앞으로 너랑 나랑은 나이 차이가 꽤 나지만 제가 이제 곧 있으면 50인데 제가 살아봤자 몇 년 살겠어. 그래도 한 3, 40년 살았죠. 그렇게까지 못 살 것 같고 또 길게 살아야 네. 뭐 한 20년 살 것 같아요. 20년 더 살면 20년 더 산 후에 세상이 20년 후에 또 어떻게 변했겠어? 더 많이 변했겠지.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런 얘기 꺼낼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물리 매체가 사라졌을 거야. 다 전 세계에서. 아니, 그때도 게임 규모는 3,564화를 살아서 이 피지컬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계속 팔아야 돼, 피지컬을. 왜냐면 저는 사실 제가 뭐 자녀를 항상 갖고 싶지만 그래서 자녀를 갖는다면 저는 제가 게임한 순서대로 시킬 거예요. 야, 너 게임하고 싶어? 게임보이 주고. 근데 대신 그 백라이트 개선된 걸로 아니면 눈이 나빠지니까 너 포켓몬 금부터 시작해. 이런 느낌으로. 야, 로블록스 야, 로블록스 같은 거, 야, 때려쳐. 야, 그 응. 시절 때면 포켓몬스터 하트골드 리메이크잖아. 하트골드를 또 한 번 리메이크 해가지고 하트골드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올 시대야. 그렇지. 근데 굳이 포켓몬 골드를 시킨단 말이야? 그렇지. 야. 그리고 슈퍼마리오부터 시키고. 아, 예, 요즘 게임들 하면은 전두엽이 너무 자극받아서 안 돼. 그냥 슈퍼마리오 딱 이런 거부터 해야 이제 얘가 또 크지. 근데 진짜. 뭐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지만 저는 솔직하게 그래요. 아이 뭐 이거 진지한 내용도 아니고 자기가 갖고 싶으면 갖는 거고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가진 텐션이 그렇거든요. 필요하면 사겠지. 필요 없으면 어차피 안 살 거고 그걸 뭐 굳이 뭐 누가 뭐 잘했냐 못했냐도 나눌 필요 없고 그리고 이번에 AS 플러스가 좋냐 나쁘냐도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잘 나왔고 너무나 좋은 기계라고 생각하는데 또 누군가는 미리 제가 얘기하는 거야.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또 그거 가지고 겁나 까면서 영상 조회수 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왜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정적인 거에 팩트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만들어지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아. 다 대다수가 그래요. 그러니까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물 가지고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논리를 취하거든. 아, 소비자가 어떻게 하냐, 그거 만들어지는데. 그럼 밥은 왜 먹어? 숨을 왜 쉬고? 산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잖아. 밥 먹어서 몸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잖아. 모르면 그럼 먹지도 말고 숨도 쉬지 말아야지.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가성비냐 아니냐는 회사들도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 AS 플러스가 잘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느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달라. 그리고 예약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뭐 어떻게 뭐 루트를 찾든 어떤 방식을 하든 예약하셔서 가능하시면 사주길 바래요. 저는 굳이 뭐 월광법 찾지 마시고
굳이 뭐 다운받아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좋아요. 요번에 라인업이 너무 좋아요. 10개 타이틀이 진짜 너무 좋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번 라인업 보고서. 이건 아는 사람이 라인업을 만든 거고, 그리고 이거 실제로 즐기라고 만든 라인업이다 라는 생각이 팍 들어. 그리고 저희가 뭐 이거 얘기한다고 여기에서 뭐 사장님 가게 와서 뭐 AS 플러스를 사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광고 아닙니다, AS 플러스. 예, 하지만 기다리고 혹시나 정발되면은 우리한테 협찬을. 에이, 정발도 사실은 힘들어. 예. 왜냐면 11월 발매인데 음. 까놓고 얘기해서 정발을 발매하려면 벌써 정발 예약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냥 내 생각에는 맞아, 이미 예약이 시작됐어야 됐죠. 그래서 그치. 그 댓글에 어떤 분 또 정식 발매를 하지 않아서 자기는 구매를 안 하신다 또 이런 댓글이 또 있었어서 그 정발이 애초에 불가능할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응. 일마존에서 삽시다. 일마존이 그래서 세금 좀 들리니까. 뭐 일마존에서 사시든 뭐 미마존에서 사시든 뭐 어디서 사시든 뭐 어쨌든 간에 여유가 되시면 어쨌든 요번 거는 싸게 조금 더 싸게 사든 조금 더 비싸게 사든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하고 남는 기계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열풍인 거야. 그치. 예상 물량의 10배 이상 주문 들어왔대잖아. 얼마 팔릴 거라고 예상했을까? 한 만 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처음에 예약 들어갔을 때 그 달 아마존 판매 랭킹 1위 찍었어요. 미국 아마존 랭킹 1위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기 때문에 이거는 소비자들이 값어치를 느낀다는 거고, 그리고 신뢰가 있는 거지. 딱 이거 FPGA도 아니고, FPGA도 100% 호환율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번에 FPGA로 안 만드는 것 같은데 100% 호환율을 자랑하는 에뮬 기기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100%는 존재하잖아. 근데 지금 AS 플러스는 100%입니다. 오. 그건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그냥 걔네들이 그렇게 발표했으니까? 아니면 걔네들이 만든 게 뭐냐면 그냥 기판이야. 그냥 그대로 떠오는 거니까. 거야. 그럼 100%일 수밖에 없겠네. 100%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계가 없어요. 안 나와요, 진짜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다 진짜 어떻게 보면 나중을 위해서 펌웨어 업데이트 시키기 좋고 소비자한테 욕 안 먹기 위해서, 물론 그 욕 안 먹기 위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FPGA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매니아들 눈이 여기 정수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만족시키려면 어쩔 수가 없어. 계속 패치를 해줘야 돼. 부족한 거를 100%가 아니면 인정 안 하는 사람도 많아서. 근데 요번 AES 플러스 같은 경우는 출시된 버그가 있을 수 있어요. 버그가 있을 수 있고 패치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값어치 매우 높다고 봐요. 저도 한번 살지 말지 진지한 고민 좀 해보고. 진짜 제가 게임 관련돼서 얘기를 하기엔 좀 뭐하지만 진짜 라인업이 너무 좋아요. 저도 진짜로 한 세트 제 소장용으로 샀고 진짜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라인업을 짜는 걸? 또 요번 이런 복각과 이런 걸 또 계기로 또 레트로 게이머들도 많아지고 뭐 이랬으면 좋겠네요. 유입도 더 많이 생기고. 그러면은 AS 플러스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해보고, 그럼 다음 주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원래는 이제 깨져밤 할 때는 그 자리에서 이제 얘기 주제를 정한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그때는 밥 먹기 전이니까 밥 먹으면서 얘기하거나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의 참여를 좀 유도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제가 그 게시물로 AS 플러스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질문이 이제 거의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 영상 말미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음 주에 무슨 얘기 할까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또 게시물을 올려서 질문을 또 미리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다음 주에 뭐 얘기할까요? 아까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세턴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뭐 형이 또 생각하고 다른 주제가 있어요? 뭐 이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 모르겠는데. 그런데 정해주면 좋으니까 질문 받기도 편하고. 뭐 한번 세턴 얘기하실래요? 그럼 다음 주에. 세턴? 네, 세가 세턴에 대해서. 세턴 얘기 안 했었나? 아니, 그러니까 뭐 전에 다른 데서 하셨어도 저는 그 현역 컬렉터니까 좀 그쪽으로도 접근하고 싶어요. 그냥 컬렉팅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어떤 컬렉팅 관련돼서? 네. 그러니까 근데 세가 세턴만. 그래서 저희가 기기를 할 때마다 그 기기에 컬렉팅하면 좋을 게 뭐고, 또 뭐 어떤 게 진짜 비싸고. 이해했어. 어떤 내용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저희가 기기마다 좀 컬렉팅하면 좋을 가성비 타이틀이나 이런 거를, 물론 가성비는 그냥 세턴도 컬렉팅에 무슨 그 뭐죠? 가성비야, 컬렉팅은. 그 싸로?
사루 세터 그냥 꼽아서 하는 게 최고긴 한데 그러면은 이거 그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물론 퀄리티는 가성비라는 건 없지만 뭐 이렇게 추천이나 뭐 분명히 그걸 또 듣고 또 그 입문하시는 분도 많을 테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거 얘기하면 되지 뭐. 그러면 다음 주는 저희가 세가 세턴으로 한번 털어보고 세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이틀을 그렇게 많이 안 갖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명작들 위주로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또 솔직히 그때 게임은 잘 모릅니다. 제가 풀2부터 현역이었기 때문에 야,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나도 내가 장사를 하고 있을 뿐이지 뭐 내가 게임에 대해서 무슨 학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고 아냐? 게임을 형이 뭐 세상에 제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아 그렇지도 않지. 저희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세턴에 대한 얘기도 다음 주에 그럼 해볼 테니까 제가 또 이제 세턴 사진이랑 게시물 올릴 테니까 세턴에 가서 궁금하셨던 거나 아니면 이거에 사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그거를 사장님의 의견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 만약에 그냥 모르면 저희가 속 시원해요. 저희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그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요. 음. 요즘 조금 무서운데 음. 제가 사실은 요 게임큐브 채널에 안 들어가요. 저는 원래 제가 영상 찍은 거 안 봐요. 안 보고 뭐 댓글 이런 것도 안 봐요. 뭐 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야. 거기 들어가서 그거 체크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그거 체크한다고 해서 제가 뭐라 그래야 되나? 뭐 댓글을 읽어서 거기에 답변을 이건 이 친구가 알아서 하니까. 근데 저희가 영상 2개 가지고 그 구독자가 곧 500명입니다. 곧 500명이 되더라고요. 이거 무서워요. 갑자기 영상 2개밖에 없는데 구독자가 500명이면 너무 화끈한 아, 성원.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리면서도 좀 무섭네요. 진짜로. 하지만 뭐 그만큼 근데 저도 이제 사실 댓글을 달아드리진 못해요 제가. 왜냐면 저도 잘 안 들어갑니다 사실. 잘 안 들어가고 뭐 좀 도의가성이 높은 악플이라던가 그런 거는 제가 이제 가끔 들어가서 삭제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조회수 보면서 이제 좀 뿌듯해하고 좀 이런 정도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댓글로 소통은 못해도 이해를 해주시고 대신에 저희가 그 게시물 올리면은 그 질문 달아주시면은 그걸 그 다음 주에 또 영상에서 다 풀 테니까 닉네임도 언급을 다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채널을 이렇게 저는 이제 팟캐스트라고 생각하는데 팟캐스트로 이제 하지만 나중에는 그 멤버십 같은 것도 하면은 멤버십도 열어서 멤버십 전용으로 라이브를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볼 생각이에요. 멤버십 가격은 뭐 제일 싼 걸로 해가지고 뭐 할 생각이긴 한데 그거는 뭐 확정된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러한 이제 계획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열정적이야. 예, 한번 뭐 저희도 이거 하는데 돈 벌면 좋잖아요. 카메라 비싼 돈 주고 샀습니다. 뭐.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뭐 저는 이제 뭐 이걸로 뭐 돈을 아니요, 저는 이걸로 돈 원합니다. 그러면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저희가 그걸로 돈 벌어서 또 영상에 또 컨텐츠에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랑 형이랑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사는 거니까. 그래서 뭐 아무튼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또 컨텐츠 만들어서 저희 게이머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공간 또 그런 진짜로 것으로 저희가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 방금 얘가 이 얘기하니까요. 이것도 사담인데 돈이 모여서 비행기표 값이라도 되면 일본에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지. 좋아요. 일본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근데 아키하바라. 근데 요번에는 그걸 가야 돼. 아키하바라 이제 가면 안 돼. 아키하바라 안 가. 아무도 안 가는데. 아무도 안 가는데? 아니면은 그냥 지방 부고프, 하도프 이런데. 근데 그런 컨텐츠도 많긴 해요. 그거 너무 많아 요즘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비행기 그러니까 뭐 가서 활동비 그냥 쉽게 활동비라고 했을 때 활동비가 생기면 활동비 가지고 일본에 넘어가서 사실 게임 사는 게 마냥 재밌진 않잖아. 맞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게임 사는 거 너무 많아요. 영상 너무 많아요. 이게 뭐 싸니 비싸니 그거 뭐 대다수가 그냥 헛소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걔네들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게 되거든. 뭐 예를 들어서 제 매장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어요. 제 매장 관련돼서 되게 재밌게 보는 게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매장에 선반하고 선반 사이에 폭이 있어요. 폭이 몇 미터로 만드냐가. 그렇지. 이거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지. 저 진짜로 저 병이 있어가지고 그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일본 애들은 일본 애들의 그게 있어요. 그게 실제로 공장 자동화나 이런 쪽에 있는 내용들이야.
지금 얘기하면 안 돼. 알았어요. 그 나중에 그거는 또 저희가 매장편을 한번 또 따로 파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그런 게 있어요. 뭐 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 음. 내가 그래가지고 손님한테 얘기해주면 오 그래요? 진짜 그래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싫어. 맞아요. 이게 그냥 게임 전시해놓고 그냥 뭐 돌아가는 가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리뉴얼도 이제 1년에 한 3-4번 하잖아요. 그 가게 이 위치도 다 뒤집어 엎고 그게 이제 다 어쨌든 형 사장님의 또 장사 철학이 또 있는 거고 또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도 괜찮을 그치, 것 뭐 예를 같아요. 들어서 일본 가서 야 보라고. 여기가 폭이 얼마고 줄자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해서 한번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같은 성원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돈을 벌게 해주세요.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세상에 돈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 돈을 세상에 제일 좋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다양한 컨텐츠 만들게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자 사주진 마시고요. 협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앉아가지고 아 이거 좋은데요? 이러면서 이런 거 하나 또 찍어드리겠습니다. 야, 난 너를 음. 참 대단하게 볼 수밖에 없다. 네, 돈 달라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얘기하네. 아, 뭐 어때요? 저희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네, 그러니까 저희 다 잘 먹고 잘 살면 좋잖아요. 그치. 네. 그러면 다음 주는 세가 세턴을 음. 한번 집중적으로 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 콘솔별로 또 한번 해보고 형이 예전에 한번 한 적도 있긴 한데,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주제로 한번 또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